네, 하락세에 그동안 보였던 중국의 근원 CPI 반등이 있었다는 부분, 네, 신중한 시선에서 짚어드렸습니다. 자, 바이오주 상승세가 두드러졌던 어제장이었는데요. 노보노디스크 그리고 일라일릴리 주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바이오주들 동반 상승 보였습니다. 외국인 순매수세 코스피 6거래일 만에 상승하면서 2,600선 회복했고요. 코스닥도 1.86% 상승해서 908로 거래 마쳤습니다. 자, 수급 움직임 확인하면서 오늘장 우리 어떻게 준비를 할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성웅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시간외에서 어떤 종목 움직였는지부터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재은 아나운서 나와주시죠. 네, 시간의 특징주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자 전환에 성공한 카페24부터 확인을 해볼 텐데요. 13,240원으로 마친 모습이고 상한가 행진 이어갔습니다. 중국의 한국 단체 관광 재개가 기대된다고 하죠. 이에 따라서 면세점 테마가 시간외에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특히나 글로벌 텍스프리 9.9%, JTC가 8%대 올라온 모습입니다. 모베이스 전자는 현대 모비스가 폭스바겐에 전기차 핵심 부품을 수주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이에 따라서 9.9% 강한 상승 탄력 보였습니다. 태풍 카눈 북상 영향으로 인선 ENT에 대한 관심도 이어지면서 5%대의 상승 탄력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의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 가운데서는 어떤 게 볼까요? 인선 ENT 한번. 태풍 관련주. 네. 근데 보면은 이제 그 태풍 때문에 이 인선 ENT 주가가 뭐 움직인다라고 딱히 연관시키기에는 좀 한계는 좀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본다고 하더라도 2021년대에 태풍이 왔을 때 그때는 뭐 소나기도 크지는 않았는데 그때는 오히려 주가가 좀 떨어지는 구조가 됐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시기 때 좀 오르는 경향이 있어서 이 폐기물 관련된 기업들을 이제 물론 이제 기대감은 있겠죠. 이 태풍으로 인해서 뭐 어떤 그 일반 쓰레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나올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폐기물 쪽에서의 그 종류를 본다고 하더라도 일반 쓰레기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한 10% 정도 이상 차지하고 나머지는 이제 건설 폐기물 쪽에서의 이 그 캐파가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인선 ENT 또 코엔트 뭐 YNT 이런 기업들의 이 그 실적 그 주가 추이를 본다고 하더라도 딱히 이제 그 태풍과 연관이 있는 것보다도 오히려 뭐 실적에 연동이 많이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오늘 시간으로 뭐 주가가 움직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은 태풍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주가를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는 좀 약간 한계가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하지만 그동안 사실 주가는 좀 많이 눌려 있지 않았습니까? 실적이 많이 떨어졌어요. 1년 동안 본다고 하더라도 거의 40% 가까이 지금 떨어지는 부분인데 어떤 이제 건설 폐기물 쪽에서의 이 그 재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캐파가 커지진 않았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선 ENT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이 폐기물 쪽에서 실적이 나오는 구조지만 이런 이 폐기물에 대한 이 비용이나 단가도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진 부분이 많이 남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인선 ENT 같은 경우는 자회사 인선 모터스가 우리나라 폐차 쪽에서는 1위 기업이거든요. 뭐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또 그 전에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 자동차 뭐 폐배터리나 뭐 이런 부분 쪽에서 신사업 쪽에서의 지금 드라이브를 좀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선 ENT 물론 이제 뭐 태풍에 의한 뭐 주가 상승은 기존에 가지고 계신 보유자분들께서는 좋은 얘기지만은 이거에 대한 좀 방향성은 좀 다시 한번 좀 보셔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인선 ENT가 뭐 이런 좀 그 새로운 뭐 폐차나 뭐 이런 재활용 이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폐기물 쪽에서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그 수집 계획화가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수집 그리고 최종 이제 매립 중간에 이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중간 처리 소각 이런 부분에서 일원화를 지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이나 다른 그
그 폐기물 관련 기업들에 대비해서는 어떤 구조 부분의 마진 구조는 잘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오히려 좀 태풍보다도 일기 신도시에 대한 건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쪽에서의 건설 폐기물 쪽에서의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그러니까 본업적인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더 가져가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수급은 좀 어떻습니까? 뭐 수급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량이 어제만 좀 많이 좀 뛰었지만은 큰 폭의 어떤 그 거래량이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차트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 7월 중순부터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 거래량이 거의 좀 나오진 않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어제 그냥 태풍 쪽에서의 그 거래량만 좀 뛰었을 뿐이지 이 변동성만 나온 자체로만 봤을 때는 아직 수급적인 방향성은 딱히 이제 뭐 정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트레이딩에서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그래서 오늘 아마 변동성은 어제도 그렇지만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네. 돼요. 근데 이 적극적인 매수 관점은 제 말씀을 드렸듯이 이 태풍의 제가 봐서는 테마 같아요. 테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접근하기에는 약간 한계가 있는 부분인데, 네. 근데 그 테마라는 부분이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실체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태풍에 의한 실적이 잡히는 그 구조면은 테마가 아닌데 아직 그런 기대감으로 먼저 모여진다고 한다면은 이 아직은 이제 태풍은 저는 이제 약간 테마라는 좀 생각이 많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매수 관점보다도 매수에 대한 이제 보유자 영역 같다고 네, 생각이 네. 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매수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목표 주가를 11,000원을 좀 제시를 하겠지만 좀 그 목표 주가가 좀 왔을 때는 좀 그 차익하는 구조로 좀 가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8,5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인선 ENT에 대한 트레이딩의 가격적인 부분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3,500억 원 규모,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2,500억 원대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어제 견인했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담은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외국인은 배터리 장비주에 대한 관심도 계속해서 두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SFA도 10일 거래일째 매수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수익성 개선을 자랑하고 있죠. 이에 따라서 10거래일 연속 매수 흘러들어오고 있고요. 베트남에서 우유와 요거트를 팔 예정인 오리온도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10거래일째 역시 매수하고 있습니다. 한국콜만은 먹구름이 낀 뷰티 시장에서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6거래일째 사들이고 있고요. IS동선은 시공 능력이 부각되면서 2%대 어제장에서도 올랐는데 5거래일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관의 특징주는 먼저 SK네트워크스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영업이익이 무려 71.5% 늘었다고 하죠. 이에 따라서 35거래일째 기관의 매수세를 받고 있습니다. 대원제약은 식약처의 비만 치료제 일상 신청을 완료했다는 소식에 18거래일째 관심이 이어지고 있고요. 실적 턴어라운드가 시작된 대교도 14거래일째 매수하는 중입니다. LG U+와 손을 잡고 물류 로봇 시장에 진출한 유진 로봇도 관심이 이어지면서 11거래일 매수 흘러들어오고 있고, 자회사 빈텐츠가 이제 상장을 한다고 하죠. 이 모멘텀으로 FNF도 10거래일째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의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외국인 수급 특징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차장님의 픽은 어떤 종목일까요? 삼성물산 말씀을 좀 드릴 네. 텐데 2분기 실적이 좀 재밌어요. 네. 2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매출액은 좀 전년 대비해서 줄었는데 영업이익은 올라간 구조로 됐고요. 지금 이제 근데 작년 2분기 때가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이었을 때 네. 상품 가격이 좀 급등했던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상사 쪽 그러니까 삼성물산이 일반 어떤 건설 업체가 아니라 어떤 종합 그 건설, 그러니까 종합 뭐 상사도 하고 패션도 하고 식자재도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건설 기업들 대비해서 건설 비중이 그렇게 많다라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이 작년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 상사 쪽에서 매출이 많은 상태에서 약간의 이 올해 2분기 매출은 작년 대비해서 떨어졌지만 오히려 지금 영업이익은 오른 구조로 됐거든요. 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삼성물산의 뭐 이런 사업적인 포트폴리오 다양화도 저는 좋은 부분이고, 그리고 영업이익 쪽에서 이제 오른 부분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제 건설 부분 쪽에서의 매출 부분이 좀 늘어났던 부분이고, 또 이제 그 뭐 패션,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물산은 에이세컨즈라는 이미지 네. 굉장히 크거든요. 에이세컨즈 쪽이 그전에 많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에이스컨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브랜드나 이 판매 부분이 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 쪽에서의 이 패션 부분 쪽에서도 기여를 많이 했던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그 외부 급식이나 뭐 식자재 매출 같은 경우에도 이 식자재 기업들의 현대그린푸드도 그렇지만은 네. 실적에 대한 부분이 영업이익이 좀 좋아지는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삼성물산에 대한 좀 관심을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더라도 좀 가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주가가 지금 뭐 최근에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도 나쁘지 않다 말씀드립니다. 워낙 무거운 종목이기도 하고, 많이 무거워요. 네. 주주 환원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한 가지 그쵸, 좀 더 그쵸. 예,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적인 부분도 전략도 세워주시죠. 거래량이 많이 안 나오고 있는 네.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편안하게 접근하셔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최근에 이제 건설업종에 대한 여러 가지 잡음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던 이 삼성물산은 건설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뭐 상사나 여러 쪽에서 비중이 많기 때문에 건설업종, 그러니까 대형 건설사를 접근하려고 했을 때는 이 또 실적에 나오는 그런 몇 안 되는 대형 건설사이기 때문에 삼성물산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12만 원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9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물산 목표가 12만 원으로 제시됐습니다. 자, 그러면 기관 수급 특징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FNF 네. 말씀을 드릴 텐데요.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그러니까 우선 2분기 영업이익도 이제 1,101억이고 작년 대비 16% 올랐는데 네. 너무 추정치가 높았어요. 아, 그러니까 너무 이제 지금 중국에 대한 네. 기대감이 그 전부터 좀 컸던 상황인데, 뭐 작년에 대비 16% 올랐다고 하더라도 기대감 예상치가 좀 너무 높았기 때문에 뭐 FNF가 그 전부터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주들을 좀 최근에 맥을 못 추고 있잖아요. 뭐 FNF도 대표적인 이제 중국 관련 그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흘러내리고 한 2주 전부터 주가 좀 바닥을 다지기 시작하는 구조이고, 말씀하셨듯이 기관 쪽에서 매수가 지금 들어오는 구조에서는 매수 관점을 접근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중국적 우려감이라고 하지만은 뭐 MLB 뭐 이런 매장 수나 오프라인 매장 수나 그리고 MLB 퀴즈 뭐 잘 팔리고 네,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는 이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규 브랜드에 대한 이 기대감은 물론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그 부분이 언젠가 주가에 좀 반영이 되는 시기를 고려한다면은 지금 수준에서 매수 관점 접근해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엔터나 콘텐츠 같은 신사업 진출한 부분들은 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있어요. 근데 엔터나 여러 네. 가지 부분에서는 초기 시장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엔터 업종 같은 경우가 가장 큰 제가 보더라도 실적이 잘 나오는 섹터 중에 하나라고 판단되고 있어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 가시화 부분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뭐 어떤 아티스트나 투자했을 때에 이 실적으로 벌어들이는 그 기회는 굉장히 좀 길거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이 의류 쪽 본업 쪽에서의 그냥 그 부분을 좀 실적을 집중하셔서 확인해서. 네.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 네, 판단됩니다. 좋습니다. 가격 전략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 어제 10만 5,300원에 끝났는데 1차적으로 12만 원 말씀을 드리고요. 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들어가기 참 무리가 없는 가격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한번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 9만 원 말씀드립니다. 네, FNF 목표가 12만 원으로 제시됐습니다. 자, 어제는 신세계 컨센 하회하는 영업이익 발표했고요. 휴젤은 역대 최대 실적을, 또 현대 리바트는 흑자 전환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에 나서는 기업들의 증권사 추정 전망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장의 실적 발표를 앞둔 기업들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LG는 CNS의 매출 증가 그리고 LG전자의 최대 매출 달성에 의해서 좋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매출액도 7%대 오르고 영업이익은 8%대 급증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뇌전증 신약 엑스코프리가 키를 쥐고 있는 SK바이오팜, 매출액은 47%대 늘어날 걸로 보여지지만 영업이익은 적자를 지속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운시스템은 매출액 14%대 급증, 영업이익은 58% 급증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선진시장 내의 꾸준한 매출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롯데쇼핑은 매출액은 1%대 줄 걸로 예상이 되지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8%대 급증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할인점과 슈퍼의 손익 개선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NHN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은 11%대 급증, 영업이익은 289%대 크게 튀어오를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웹보드 게임의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돋보이고요. 여기에 클라우드 사업부의 고성장 부문이 강화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CJ ENM은 매출액 0.54%대 하락할 걸로 보여지고 적자 전환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비용 증가가 부담인 가운데 이 미디어 사업 부분의 회복이 관건일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2%대 매출액 떨어질 걸로 보여지고 영업이익이 47%대 급감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쉽지 않은 업황에 편성도 부진하다고 합니다. 이어서 펄어비스는 6%대 매출액 떨어질 걸로 보여지고 영업이익은 적자를 지속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검은 사막에 탄탄한 글로벌 매출이 있지만 비용 증가에 가려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실적 발표 기업 알아봤습니다. 네, 실적 발표하는 기업 가운데 오늘장에서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이 혹시 있을까요? 한운시스템. 아, 네. 우선 한운시스템 영업이익은 950억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고요. 네. 이 작년 대비해서 거의 60% 가까이 상승세를 보여줄 것 같은데, 근데 우선 이 한운시스템은 이제 자동차 쪽에서도 열관리 시스템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글로벌의 경쟁사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네. 열관리 시스템만 본다고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경쟁력이나 어떤 시장적인 그런 지위는 높게 평가가 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고객사도 이 현대차 그룹뿐만 아니라 뭐 폭스바겐 여러 글로벌 그 메이커 업체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운 시스템의 이 실적이나 전망은 그 정도 계속 좋았지만은 하지만 좀 아시겠지만 이제 매각 이슈나 네. 이런 부분이 항상 이제 주가를 항상 눌렸던 과정은 좀 있었는데, 근데 이제 2분기 실적으로만 집중을 하면은 잘 나오잖아요. 이번에 2분기 실적도 작년 대비 60% 가까이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60%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내용도 괜찮아요. 우선 이 완성차 판매 쪽에서 판매사들의 판매 호조도 괜찮고 특히 유럽 쪽에서의 정기량 판매가 증가에 대한 부분도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크게 하는 건데, 중요한 부분이 저는 이제 전반 기업들의 어떤 판매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재료비나 물류비 부담이 좀 완화됐던 과정에서 영업이익이 좋아진다는 과정을 봤을 때도 이 어떤 그러니까 P와 어떤 Q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지금은 나쁘지 않은 구조로 가고 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뭐 매각 이슈 또 이제 약간 좀 배당금 많이 지급을 막 이거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온 상태에서 주가가 많이 좀 눌려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점을 접근한다면 충분히 매수가 좀 접근해도 부담 없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지금 듭니다. 말씀 주셨던 그 경영권 매각 이슈, 한행컴퍼니에서 엑짓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오히려 이것을 매각 관련 이슈들이 나올 때까지 뭐 트레이딩 혹은 좀 보유한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될까요? 지금 이제 매각 이슈에 대한 부분이 거의 몇 년 가까이 네, 지금 네.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지분이 거의 70%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 노력은 아마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커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매각 이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이제 그 엑시스 말씀하셨듯이 엑시스에 대한 부분이 지금 제대로 지금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근데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들어가신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부분은 지금 예측하기가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좋아진 부분이 말씀드렸듯이 이 실적이나 본업 같은 경우는 지금 좋아지고 있는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매수 관점으로 지금 담아둬도 괜찮고 이제 매각 이슈에 대한 이 주가에 대한 흔들림은 전 주가에 좀 많이 반영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적에 대한 본업으로 이제 집중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매도 접근은 어떻게 볼까요? 지금 어제 8,520원에 끝났는데, 지금 현재 가격 굉장히 좀 괜찮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1차적인 목표가는 한 10% 정도로 이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9,400원 말씀을 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손절가는 7,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급 특징주에서 말씀 주셨습니다. 이성웅 차장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